TV 토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날 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한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호텔 경제학이라는 누가 들어도 허황된 논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텔에 돈이 돌고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마치 무한 동력이라도 되는 양 이야기하는 괴이한 이 사람, 괴이한 경제학, 미친 경제학,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성수효과 염두에 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돈이 풀렸을 때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총소득이 늘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 바로 이것이 성수효과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만 있더라도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수효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커녕 어물쩍 넘어가기에 급급한 병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성수효과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쥐가 처음 듣는 사람처럼 아예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나와가지고 개딸들 앞에서 또 마이크를 잡고 성수효과도 모르는 성수효과도, 이준석이 성수효과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질문했다는 식의 논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개딸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아니고 반타얀입니다. 반타얀이라는 섬,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선거가 좀 끝나고 이제는 평온을 찾은 그런 상태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다음, 광고는 아니고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재미있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필리핀의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시골 깡촌입니다. 그런데 깡촌인데도 지금 현재 한국 부산에서 비행기 떠가지고 비행기 한 번만 타고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래쪽에 아닙니다. 예. 자, 요쯤 돼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진짜 그 충격은 그 다음 날입니다. TV 토론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가 돌연 성수효과도 모르는 바보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비난을 또 연설했단 말입니다. 어제는 한마디도 못하던 성수효과를 하루 만에 마치 통달한 학자라도 된 양 덜먹이면서 국민을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야, 심합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근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질문을 회피 하다가 뒤돌아서서 비판하는 이들에게 바보라고 매도하는 태도, 형수 욕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오늘 아침 참을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남을 탓하고 어설픈 지식을 뽐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까? 제가 이 말 바꾸는 태도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큰일입니다. 정치인 말 한마디가 천금 같고 정책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텔 경제학이라는 허황된 이론으로, 그리고 이것도 어디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수효과를 들먹이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이재명의 모습, 참으로 위험천만합니다. 정말 위험천만입니다.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처럼 무책임하고 오만한 논리로 낭비하게 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형태는 마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된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준석 대표는 그 자리에서 호텔 경제와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 TV 토론에서 말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가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 성수효과를 모르는 바보입니까? 성수효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효과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 경제학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성수효과, 사실은 성수효과란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 성수효과의 개념을 모르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이 이재명을 우리는 어떻게 비난해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황당한 경제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가 옹호하고 있다는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름, 기이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의 끝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텔 경제학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허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부터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주장하면서 돈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호텔 경제학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호텔에서 숙박비 깎아주면 손님들이 늘고 그 돈으로 호텔은 다시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 소비를 늘린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거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호텔 경제학 언급했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이 대표는 국제 경제를 단순한 호텔 장사에 비유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때는 이렇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호텔 경제학은 심각한, 그리고 이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허점을 가지고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재원 마련의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 없이 돈을 찍어내거나 과도한 부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하면 결국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빛을 갚는 결코 지속 가능한 경제, 이재명이 같이 주식 몰빵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무분별한 돈 풀기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면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이 사례에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1100조 돌파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 속도는 세계 1위랍니다. 세계 넘버원. 국가 채무 증가 속도 넘버원이랍니다. 2024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13.9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들로 보면 무분별한 돈풀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찍이 호텔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미래 세대의 짐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경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이재명은 다시 개딸들 앞에서 또 나타나서 또 이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황된 논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는 가짜 논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바른 경제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는 특정 인물의 황당한 경제학이 아닌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 작심이었습니다. 홍준표는 아직까지 넥타이만 고쳐매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지? 어떻게 거지?